근데 아무리 B컷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유동성이 주가 상승에는 확실히 호재일 것 같고요. 기술주, 가치주, 성장주 등등 다 좋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당주 투자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갈수록 금리와 비교해서 배당률이 매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제약주 섹터에서 금리 인하 직후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미국 금리와의 금리차, 환율,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출 통제, 그다음에 국제 정세, 유가 등등 또 고려할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쉬운 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쭈암님 모시고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당투자 은퇴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그리고 배당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직장을 은퇴한 은퇴자 쭈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쭈암님이 배당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네네. 또 주식 투자 경험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식견들을 여쭤보고자 최근에 그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잖아요. 네네. B컷 금리 인하가 발표되었는데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까지 예상되고 있는 지금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난주에 4년 반 만에 미국 금리가 0.5% 인하가 됐잖아요. 네, 간단히 보자면 보통 금리 인하는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메시지도 인플레이션 관리보다는 경기 부양 쪽에 신경 쓰겠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늦기 전에 자산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 코인이나 부동산 쪽에서는 상승을 노리는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올 초부터 9월 금리 인하는 계속 얘기도 나왔었고 상당히 많은 매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B컷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나은가? 단기 투자를 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주냐 아니면 배당주냐,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전문가나 주식시장 현직에 있는 분들과는 다르게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예측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참고하기도 쉽지 않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리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금리 하나만 고려해서 투자에 반영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유동성이 주가 상승에는 확실히 호재일 것 같고요. 기술주, 가치주, 성장주 등등 다 좋다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많은 투자금이 필요한 제약주 섹터에서 금리 인하 직후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배당주 투자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갈수록 금리와 비교해서 배당률이 매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도 그렇고 특히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와의 금리차, 환율, 부동산 안정을 위한 대출 통제, 그다음에 국제 정세, 유가 등등 또 고려할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쉬운 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쉬우면 다 부자 되겠죠. 배당주도 금리 인하 시기에 굉장히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시기에 그러면 배당주는 어떤 섹터를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금리보다는 배당률이 더 높은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저는 국내 주식만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 쪽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금융주도 아직 괜찮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그쪽도 괜찮은 것 같고 지주사 우선주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또 정답도 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 사람들마다 다양한 답이랑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장단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저평가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선도하는 좋은 기업은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또 비교적 고평가이지만 성장성 좋은 글로벌 기업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국가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정답이나 최고의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투자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것 이런 식으로 한쪽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뭐 여러 종목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의 중요한 말 있잖아요. 아주 항상 하시는 말씀, 돈을 벌어라가 아니라 돈을 잃지 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만 잘 되면 뭐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렇죠. 최대한 리스크를 예,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적정 좋다. 수익률을 좀 정하시고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큰 기대 수익률을 바라고 하시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쭈암님은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은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월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은퇴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고배당주에 많이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우선 국내 주식이 95%, 미국 주식이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고배당 섹터인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정유주, 그리고 지주사 우선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매주 포트폴리오를 제 유튜브 채널에 항상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5% 정도 하고 계시네요. 네, 그것도 배당주 위주인가요? 그렇죠. 아. 배당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금저축 그쪽이라서 펀드 쪽이라서 아무래도 ETF에 이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포 이런 게 조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주가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말씀대로 경기 침체가 온다면 투자를 멈춰야 되지 않을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뭐 공포에 질려서 투자 시장에서 잠깐 떨어져 있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는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는 경기 방어주나 필수 소비재 관련주, 그다음에 배당주 비중을 늘리는 것이 시장 수익률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주가 폭락이 온다고 해도 언제나 그렇듯이 과대 낙폭은 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지난번처럼 사이드카 발동할 때가 그렇죠. 오히려 기회다. 기회일 수도 있죠. 가격이 싸지면 또 줍줍하시는 분들이 또 그때는 계시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말 과대 낙폭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저도 한번 크게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때 어떻게 많이 사셨나요? 그 다음 날부터 샀어요. 제가 남편도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 자금이 8월 5일 다음 날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도 그 다음 날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다음 날 다 걸어서 샀습니다. 그냥 왕창. 이런 경기 침체 공포가 시장에 만연해 있다는 거는 변동성이 앞으로 조금 심화될 수도 있다는 거고 오히려 이럴 때는 배당주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같이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뭐 흔하기 때문에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다. 역시 공포에 사야 되는군요. 네. 공포에도 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돈 들어오면 샀었거든요. 지금까지 급여가 들어오면 그 중에 가격이 싼 거를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산다는 건 거의 분할 매수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있었겠네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돈 생기면 산다. 한 돈 번도 생기면. 파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랐다던가 하면은 가끔씩 리밸런싱도 하고 또 단타를 단기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한 5%? 제 계좌 평가 금액의 한 5% 정도 미만으로 가끔씩 단타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내가 더 큰 부를 얻기 그렇죠. 위해서 대부분 하시는데 이렇게 큰 부를 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한 가지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큰 부를 쌓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큰 부를 쌓으셨죠. 아니요, 큰 부를 쌓은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답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저같이 시장에서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통해서 조기 은퇴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금융 주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겠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적정한 기대 수익률을 아는 것과 복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많은 유명한 분들이 뭐 이론들도 그렇고 책에서도 결국 얘기하는 그 핵심은 복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복리로 불리는 것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편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투자 철학으로 반영된 게 지금의 제 배당 투자이고요. 연 10%의 수익률로 7년간 투자하면 원금의 2배, 20년 투자하면 8배 정도 기대하고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어도 저는 굉장히 대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 수익률을 한 10% 정도만 나와도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 배당 투자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매년 10% 이상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수익률인데 일반 분들은 사실 고수익을 원하긴 하지만 오래 주식시장에 머물다 보면 손해도 났다, 이익도 났다 그렇죠. 하다 보면 결국 0으로 수렴하거나 마이너스가 되기 일쑤거든요. 그런 점에서 연수익률 10%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보시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뭐 주위에도 여쭤보면 너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냐 그러면 제가 10% 정도를 예상한다 뭐 얘기를 하면 그럴 거면 왜 주식하세요? 뭐 20%, 30%, 뭐 4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겠죠. 근데 맞습니다. 한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사시면 잘못하면 장기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고 배당도 재투자를 하셔야 되고 쓰지 마셔야 돼요. 재투자를 하셔야 되고 꾸준히 소득이 나올 때마다 계속 또 투자를 병행하셔야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자산 증식이 된다. 그리고 10%면은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도 10% 수익률이 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정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꾸준한 투자. 돈이 생기면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시고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배당 재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다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뭐 나는 장기 투자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보면 6개월, 1년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종목도 10종목 이상.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0종목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으세요? 네네. 근데 저보다 더 많은 분도 계세요. 저보 배당 투자자이신데 또 유튜버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은 한 40종목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드가 비슷하신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분이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은 좀 약간 특수하긴 해요. 외국에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뭐 세금 문제도 저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드가 어느 정도 되시죠? 지금 계좌 평가액이 시드라긴 그렇고 제 계좌 평가액이 2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억까지 갔다가 또 1억 떨어졌고요. 또 뭐 21억도 가기도 하고 네, 한 평균 22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거죠. 일반 분들이 내가 그만큼 거기에다 돈을 넣기도 어렵고 그만큼의 평가액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액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딱 2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당금으로 살고 있고 2번 정도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돈이 필요할 땐 빼야죠. 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그때 딱 2번 빼봤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에 주식에 돈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큰 돈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만약에 뭐 10만 원이 생긴다. 그럼 지금도 삽니다. 뭐 예전같이 이제는 소득이 없어서 많이는 못 사겠지만 돈 생길 때마다 지금도 삽니다.
아, 네, 정말 너무 멋지시고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